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 글퍼블릭의 고재윤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강의한 내용에 이어서 내 이름을 영어로 어떻게 쓸 것인지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름 영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표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방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자, 제가 생각하는 영어로의 표기 방법입니다. 먼저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들의 이름 각자 가지고 있죠. 근데 이름을 부모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서 지은 이름입니다. 내 자식 잘 되라고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 이름에 관련돼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한 거니까 제가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좋은 말이어서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얗게 생긴 천이 있습니다. 깨끗한 천이 있는데 그 천을 반으로 잘라놓고 이름을 붙입니다. 절반 왼쪽에 거에는 걸레, 오른쪽에 거에는 행주.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은 각각의 운명과 기능이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름의 중요성을 말할 때 이 말을 인용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짓는 이름이 사실은 인권에 대한 거, 자식들에 대한 그 과거의 개념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는 학렬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돌림자의 이름을 넣죠. 남자들의 경우에는. 그럼 여자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여자 이름은 일제강점기만 보더라도 일본식 이름을 많이 했죠. 끝에 자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영자, 미자, 숙자, 말자, 경자 이런 이름들이 있죠. 이것은 일본 이름인 하나코, 미치코 하듯이 그 자자 돌림처럼 쓴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남자의 경우에는 민준이라는 이름이 많고요. 저도 제자들 중에서 민준을 여러 번 해요. 거의 해년마다 한두 번씩은 보는 것 같아요. 현우라는 이름, 그 다음에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서연, 민서 이런 이름이 많이 있죠. 어찌됐건 옛날 이름에서 탈피해서 부르기 좋고 고마운 이름을 짓자라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이 이름을 지을 때 보면 제가 그냥 민준, 현우, 서연, 민서 이렇게만 해왔는데요. 이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이름 1, 2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니은 받침을 씁니다. 니은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말에서 그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 유성음이라 그러죠. 목젖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낭낭하게 들리고 경쾌한 소리가 나지요. 그래서 밝고 건강하라는 의미로 이런 이름에 니은을 많이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능적으로 내 자식들에게 경쾌하고 밝은 세상 이거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어로 할 때, 영어로 이름을 지을 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로마자로 이름을 표기를 하는 것은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지어줬지만 이제 로마자로 이름을 쓰는 것은 자신이 새롭게 제2의 탄생을 선포하는 것과 같지요. 그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소리는 맑고 경쾌한 거죠. 저는 맑고 경쾌한 소리를 어, 우리말 그 음운의 현상에서 양의 기운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뛰어난 점 하나가 어떻게 소리의 음과 양의 기운, 음양오행을 담으려고 했었던지 글자 표기에도 음과 양, 동양을 지배하는 음양의 이론을 담았던 흔적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언어 표기에 있어서 놀라운 음향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음의 기운만 너무 많아도 문제고 또 양의 기운만 많아도 문제라면 중화되는 표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음의 기운이 너무 많다면 양의 기운을 계속 불러주면서 조화로운 이름 그리고 남이 듣기에도 좋은 이름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세종대왕의 언어학적 견해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영어에 대한 로마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말을 로마자로 이름을 써야 될 때 어떤 글자를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유성음은 목젖이 울리는 소리로 양의 기운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성음, 로마자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G, B, V, D, N, M, N, G, 그 다음에 Z, 그 다음에 J, L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젖이 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젖이 울리지 않는 소리 그런 소리에는 K, C, F 그 다음에 P, T, Q 이런 소리가 있겠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자음이 겹칩니다. 물론 이제 이 자음이 겹칠 때도 그 원칙이 있기는 합니다. 세 개의 자음이 겹치려면은 STR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뭐 strong 같은 경우 STRONG처럼 삼중자음이 겹칠 때는 SPR이거나 STR 그렇지 않으면 STL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삼중자음. 근데 한글에서는 이중자음 정도까지는 과거에 표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그건 경음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어찌됐건 그럴 경우에 우리말의 이름, 자신의 이름이 만약에 기억이다 혹은 키역이다 아니면은 쌍기역이다. 그럴 때는 자음을 섞거나 아니면 모음을 합쳐서 GH나 KH, QW 그 다음에 SK 스키 할 때 그 스가 약한 발음이니까 그 발음을 굳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SK를 섞어서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이것은 우리 글이 가진 음양오행과 그러니까 음과 양의 원리 그리고 유성음, 무성음이 세트로 이룬 영어 글자의 음양의 원리 일정 부분 닮아 있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래어 표기법이나 그 도로 같은 데서 사용하는 로마자 표기법은 아닙니다. 저도 이 외래어 표기법이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강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식 표기법을 그대로 답습한 영향도 있다 보니까 절대로 우리말 비읍과 영어의 미는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비로 해야 될까? 아닌 것 같은데 비자가 우리말 부하고 다른데 실제로 해보니까 피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푸산으로 했다가 머산으로 했다가 이렇게 표기를 바꿨죠. 제가 알기로도 이 돈도 도로 표지판 바꿀 때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철학과 소신,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은 아닌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자, 그럼 내 이름을 어떻게 표기할 건데? 라는 겁니다. 글자 표기를 할 때 실제 현지인들은 어떻게 표기를 할 것이고 내가 가진 이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잖아요. 표기 법이라 그러니까 그럼 법으로 지켜야 되는 강제 조항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표기할 때 자신의 이름은 나는 이렇게 표기하고 싶다. 내 이름 짓는 것까지 간섭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말과 영어가 다르다는데 어떻게 다르냐? 우선 기억 소리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발음 위치를 봤을 때 라비오덴탈이라고 읽습니다. 레이비오덴탈로 읽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위천장 쪽에, 그러니까 위천장 쪽에 그 혀가 닿을 듯 말 듯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stop이라고 그랬는데 계속 나는 소리와 한 번에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폭발하듯이 딱 폭발하고, 그래서 stop 대신에 explosive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stop이라는 거는 뭐냐면 멈춘다라는 그 개념이죠. 한번 폭발하고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이렇게는 못 냅니다. 계속 못 내요, 소리를. 그 다음에 마찰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말이 기억이라는 글자가 세트로 이루어지는 기억과 쌍기역이 서양권 사람들, 물론 동양권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이 소리가 같은 소리로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언어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소리의 차이를 구별해낼 능력이 있겠죠. 그런데 이 우리말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익숙해서 이 세 소리를 구별하는데, 이 세 가지 소리를 구별하는데 외국인들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기억이라는 소리가 영어의 G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간혹 bulgogi 할 때 고기가 아니고 거기 이런 식으로 거기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고 bulgo 목젖이 울리게. 그것도 저 역시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토종 한국인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억이라는 글자를 로마자로 쓸 때 G로 할 것이냐 아니면 K로 할 것이냐. 우리의 언어 관습에서는 G는 기억이지 K는 기억이고, 근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같다는 거예요. 같은 소리인데 공기의 양 정도에 의해서 구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씨를 킴으로도 써놓고 이렇게 하죠. 김하고 킴은 분명히 우리는 구별해내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표현할 때 영어의 G로도 할 수 있고 K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음향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나는 울리는 소리가 좋다. 유성음의 성향을 하고 싶으면 G로 하고, 아니야, 나는 뭔가 좀 카리스마 있게 거친 소리, 마찰되는 소리 이런 게 좋아. 그러면 K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법으로 정해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이름은 자기가 가진 정말로 자유로운 정의로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K도 싫고 G도 싫은데 내가 뭐랄까 이게 중도적이야. 그러면은 GH, 물론 GH는 F로 소리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자신의 이름을 외국인이 만약에 읽게 된다면 설명해 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소리 낸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말의 그 히읗에 가까운 H를 같이 첨부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목구멍 소리인 H를 섞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유성음인 G를 섞었을 때 GH, 기억을 이렇게 표현해도 무난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얽매이지 말고 자음 두 개 겹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어차피 같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키읔 같은 경우에는 K, C, Q 이 중에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가지고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말로 자신감 있게 나는 김씨니까 무조건 KIM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운명을 개척하는 이름처럼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표현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쌍기역으로 하고 싶다. 어차피 비슷한 소리로 들린다면 그러면 미국인들도 쌍기역을 소리내는 게 S 뒤에 쓸 때 그렇거든요. 그러면 S 뒤에 S를 같이 쓰고 좀 강한 이름으로 좀 불러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로마자 표기를 굳이 한다면 강이라는 거를 어떤 거 하나로 정하지 말고 K로 하거나 KH로 하거나 유성음이 좋으면 G로 하거나 근데 이제 G를 써놨을 때 영어 단어 중에 gang 뭐 이렇게 소리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 외국인들의 성향이지만 명함 건네고 나서 나는 내 이름은 이렇게 부른다라고 읽어주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로마자가 소리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고향이 혹은 자신의 부모님의 출신지에 따라서 뭐 이탈리아에서 왔다든가 그럴 경우에 뭐 스페인에서 왔다든가 이럴 경우에 좀 다르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기 이름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씨 중에 가장 많은 김 같은 경우에는 김씨의 경우에는 뭐 G를 쓰고도 되고 K를 써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QW라든가 QU 그 다음에 GH, KH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그 다음에 모음인데요. 모음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가 그래도 우리말과 비슷한 소리로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음이 그 18세기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대모음전이라고 해서 모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어떤 시대적 상황이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모음이 흔들리면서 A 같은 경우에는 R로도 나고 어로도 나고 뭐 A로도 나고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뭐 제가 뭐라고 단정 짓기 어려울 만큼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언어학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18세기경에 이루어진 영어에서의 모음 전이 모음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그나마 비슷한 발음 위치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읽은 어떤 논문에서는 보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라는 이야기에 어떤 소리 하나가 발음의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그 빈자리가 생겨서 아래에 있는 소리가 또다시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이게 끌어당기듯이 체인처럼 돼버렸다. 그래서 체인 티어리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모음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로마자가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더라도 현재 우리 소리는 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들 발음, 특히 영어 발음에서는 훈민정음을 활용한 이런 표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에는 자기 친의 성씨하고 맞는 거 제가 뭐 추천을 했지만 이거 말고도 더 좋은 표기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발해서 자신의 이름에 표현해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이름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그냥 제가 이제 좀 좀 뻥이죠. 예. 자, 하늘에서 너는 인간 세상에 가서 뭔가 좀 큰일을 해봐라. 그래서 하늘에서 저보고 내려가랍니다. 그래서 go라고 했고요. 아, 저 가기 싫은데요. 언제 가요? 그랬더니 6월 달에 가랍니다. 6월 달이요. 그래서 준이구나. 거기에서 따서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이건 제 이름에 대한 그냥 설명입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이름 의미를 갖고 싶었다. 마침 제 생일이 6월이에요. 음력입니다. 자, 그래서 저 가기 싫어요. 근데 제가 가야 돼요. 그랬더니
이응, 넌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했다. 마지막에는 약간 억지가 좀 섞여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제 이름 가지고 사례를 들었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권시성을 가졌다. 그러면 QUON으로 써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거기에 자신의 이름에 철학을 담으라는 이야기죠. 나는 울림 소리를 좋게 하고 싶어. 그러면 G로 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QUON으로 썼다. 이름을 어떻게 해서 지었느냐 그러면, 내 이름에 담긴 뜻은 왕비에서 나오는 앞 글자 Q를 땄고, 그 코인, 그 부분을 땄고, 그 다음에 영어의 전치사이면서도 부사이기도 한 on, 계속의 go on에서처럼 on. 그래서 퀸으로 계속 살아라. 왕비의 운명처럼. 왕비, 꼭 계급이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삶,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왕비로서 계속 살아가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런 성을 할 거야. 라고 이름에다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주관적으로 개척하고 해결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의 이름 표기가 훨씬 더 외국인들에게 더 의미 있고 강렬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름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같은 소리는 없으니까요. 다만 내가 음의 기운, 양의 기운, 그러면 나는 양의 기운을 좀 쓰고 싶어. 이런 철학적 원리를 달아서 남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그걸 실천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로마자로 표기할 것인가 정해진 원칙은 한글과 같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일본식 표기를 따를 수도 있겠죠. 일본에서는 글자 자음과 모음을 섞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표기도 싫고 나는 내가 주관적이고 나만의 독특한 이름을 표기하고 싶어 라면은 여러분들이 로마자를 활용해서 단어 찾아보시고 이런 단어를 조합해도 나는 이런 발음이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글자를 표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가진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로마자로 여러분들을 1대1로 정확하게 표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담긴 생각, 자신의 운명, 그리고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이름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